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77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 3위 쾌거. 부천시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가평군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의 쾌거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대회에 조정, 파크골프, 볼링, 게이트볼, 탁구 등 12개 종목의 선수와 임원 등 219명이 참가해 금메달 27개, 은메달 40개, 동메달 47개 등 총 11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적은 지난해 종합 6위에서 3계단 상승한 결과로 부천시 장애인 체육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꾸준한 훈련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이뤄낸 결과다. 부천시 장애인체육회 회장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해 대회 종료 이후 1년간 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종목별 전문 코칭과 체력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했다. 또한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지역사회의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번 대회 다수의 신규 참가자는 생애 첫 메달을 획득해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다. 부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응원과 선수단의 노력이 어우러져 얻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유망선수 발굴과 훈련 프로그램 개선, 전용 훈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2026년 대회 종합 우승에 도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 선수단이 보여준 활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 교류 확대와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에도 힘쓸 방침이다. 부천시 보건소 장애인의 날 기념 영화 관람 프로그램 진행. 부천시는 지난 21일 제45회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을 기념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화 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천시가 주퇴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샘물자리가 협력해 추진했으며 보호자를 포함한 샘물자리 이용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와일드로봇을 관람하며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관람한 와일드로봇은 야생에 남겨진 로봇 로즈가 아기 기러기 브라이트빌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들이 협력과 공감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영화 관람은 장애인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바쁜 작업 일정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관람에 참여한 다수의 이용자들은 재미있는 영화였다. 또 보고 싶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은옥 부천시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장애인분들에게 일상 속 작은 쉼이자 문화적 즐거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와 더욱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역 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재활과 문화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부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2-625-4444로 하면 된다. 부천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역량 강화 교육 25년 제2차 돌봄학당 개최. 부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민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돌봄 사업 역량 강화 교육인 제2차 돌봄학당을 열었다. 이번 돌봄학당은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 연계를 위해 민관 중간관리자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14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재택의료센터, 재가센터, 주거행복지원센터, 자활기관, 동행정복지센터, 3개 구청, 보건소 등 보건복지 분야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홍은영 부천시 돌봄지원과 통합돌봄팀장이 강사로 나서 부천시 의료돌봄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전했다. 홍 팀장은 의료돌봄 수요자 현황 돌봄통합지원법 운영체계 대상 및 지원 서비스 절차 제공 효과 등을 참석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이어 조규석 부천시민의원장은 방문의료돌봄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조 원장은 재택의료사업, 방문진료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비교해 설명하며 각 사업의 차이점을 짚고 제가 의료돌봄 사업의 연계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소영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관기관이 함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보건복지기관 간 네트워크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학습 사각지대 해소할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모집.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대상자와 등록장애인 등 총 331명을 모집하며 일반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40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장애인 91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NH체험카드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기관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필요한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수강이 가능한 기관과 강좌 정보는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rcard.kr/자이이용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대상자는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www.rcard.kr/자이이용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대상자는 보조금 24 누리집 www.gov.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흥시 평생학습과 소래산길 11, 으뜸관 3층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시흥시 지부 장애인의 날 맞아 복지관의 TV 기증 4.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시흥시 지부 지부장 김환기는 2025년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받은 경품인 삼성 75인치 TV를 지난 4월 28일 시흥시 대야종합사회 복지관에 기증했다. 시는 장애공감도시 조성을 위해 권역별 균형 있는 장애인 복지를 추진 중으로 이번 후원이 북부권역 장애인 기능 특화 사업의 확대와 디지털 기반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TV는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 내 프로그램실에 설치돼 장애인 대상 원격 재활 콘텐츠 시청, 교육 영상 활용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환기 시흥시 지부장은 이번 기증은 단순한 물품 후원을 넘어 시흥시 장애인들이 디지털을 활용한 전문적 치료와 재활 등 선도적인 복지 서비스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속적인 나눔과 관심을 보내준 4.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시흥시 지부에 감사드리며 관내 모든 장애인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일웅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시흥시의 균형적 장애인 복지를 위해 TV를 기증해 주신 따뜻함에 감사드린다. 시흥시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북부권역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디지털 기반 재활과 복지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 장애인복지서려비회 장곡동에 2,400만 원 상당 건강기능식품 전달. 시흥시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도영찬 는 지난 4월 22일 시흥시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로부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2,40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받은 후원품은 삼진제약에서 공공의료복지 네트워크를 통해 시흥시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로 기증한 건강기능식품 위엔당 500개, 하루엔진 400개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식에는 시흥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박찬호 시설장, 시장협 회장,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은혜 센터장, 시장협 총무, 빗길장애인보호작업장 박종범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찬호 시흥시 장애인복지시설협의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많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영찬 장곡동장은 일교차로 인해 봄철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후원품을 전달해 줘서 감사하다라며 후원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장애인 가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